가스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스배관은 공급 방식에 따라서 저압, 중압, 고압으로 나타나는데요. 저압은 0.1MPa, 즉 1kg 미만은 저압, 10kg 미만 1MPa 미만은 중압, 10kg 이상은 고압입니다. 저압, 중압, 고압, 킬로그램 퍼 스퀘어 센치와 메가파스칼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압력 단위에서 물어봅니다. 가스가 생각보다 출제 빈도가 많습니다. 도시가스 제조 공장의 부지 경계에서 정확히까지 배관을 뭐라고 하느냐? 가스 본관이라고 합니다. 본관, 옥외 배관이 아니고 가스 본관이라고 합니다. 사용 압력에 따른 공급 방식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죠? 저압, 중압, 고압. 저압은 몇 킬로? 1kg. 중압은 10kg까지. 고압은 10kg 이상. 1MPa 이상일 때를 고압이라고 합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LNG의 주 성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LNG, 내추럴 가스입니다. 천연가스죠. 그러면 천연가스는 뭐다? 메탄. 에탄 쪽은 천연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주 성분이니까 메탄, 프로판, 부탄 등은 LPG에 해당이 되는데 LPG의 주 성분은 프로판이 되겠습니다. 가스의 출제 빈도가 많습니다. 아니어도 지금 보니까 그렇죠. 지금 가스 공급 시설에서만 6문제가 또 출제되고 있습니다. 가스 홀드가 뭐죠? 중간에 우리 집까지 오기 전까지 뭘 하는 거? 저장시설을 가스 홀드라고 합니다. 정확히 영어로 가바나라고 합니다. 가바나. 본관에서 우리 집으로 공급할 때 가바나를 통해서 2차적 수요 압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바나입니다. 액화가스를 우리가 액으로 넣어서 연소를 시키지 않거든요. 가스로 만들어서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기화기가 필요합니다. 작동 원리에 따라서 가온 가압식 온도를 가하고 압력을 떨어뜨려서 가스를 만드느냐, 감압을 하면서 가스를 만드느냐, 가온 감압, 가온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치 구성에 따라서 다관식, 단관식, 사관식, 열판식 등이 있습니다. 우리 열교환기하고 같은 구성 형식이 되겠습니다. 가스 설비 중 액화가스를 가열시켜 기화시키는 기관식이 아닌 것은 뭐죠? 다관식, 단관식, 사관식, 열판식 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에서 다관식, 콜식, 캐비닛식, 가열 방식에서 전열식, 온수식, 스팀식, 간접형까지 해서 있으나 직동식은 없습니다. 직동식은 어디에 있었죠? 쉘앤튜브식에 있었습니다. 캐비닛식도 기화기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LP 가스 공급 방식에서 강제 기화 방식 중 기화기에 의해서 강제 기화시키는 방식은 이 부분은 LPG 가스, LPG라고 하죠. LPG의 강제 기화 방식은 생가스 공급 방식입니다. 생가스 공급 방식. 이건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공기를 혼합하면 공기 혼합 방식이고 강제 기화시키는 것은 생가스 공급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변성가스 공급 방식은 촉매를 이용합니다. 가스를 기화시키는 방식은 생가스 공기혼합식, 변성가스 혼합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하는 것은 생가스다. 그대로 생가스다. 공기혼합, 공기를 혼합하는 것이고 변성가스는 촉매를 이용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스공학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서 이런 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가르쳐 드립니다. 혹시 암기가 안 되면 중간에 화면 세우고 한 번 더 보세요. 정압기의 배관 설치 도면이다. 배관의 명칭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점압기고요. 네, 가스가 들어와서 정압을 준 다음에 나갑니다. 그리고 혹시 압력이 많아지면 가스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에 담궈서 빼줍니다. 물의 깊이는 250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면 바이패스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옥외로 빼주는데 가스 방출관입니다. 가스 방출관. 우리가 물에서는 팽창관이라고 하지만 가스에는 가스 방출관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조 공정에서 정제된 가스를 저장하여 가스의 압력을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제조량과 수량을 조절하는 저장 탱크는 뭐라고 했죠? 가스홀드. 가스홀드. 우리 집 오기 전에 가스 통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스홀드라고 합니다. 가스 배관에서 가스 공급 시설 중 하나인 정압기 가바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바나. 맞는 것은 제조 공정 공급지기 가깝고 저압의 가스를 보낼 때 아닙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홀드입니다. 홀드. 사용량이 서로 다른 시간별 특정 시기에 공급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이 뭐다? 정압기입니다. 2차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압력을 정압기라고 합니다. 원거리 수송하기 위해서 공기로 압축하는 역할 아닙니다. 가바나는 공급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2차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바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틸리티 배관이라 할 수 없는 건 유틸리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가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스 쪽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유틸리티는 공장에서 쓰는 급수, 전기, 응축수, 냉각용, 가스, 원료, 기름 등에 쓰이는 공급해주는 공장의 생산에 필요한 가스, 물, 액체 등을 넣어주는 것을 유틸리티 배관이라고 하고요. 열교환기에 접속하는 원료를 운반하는 것은 유틸리티 배관이 아닙니다. 종류로는 유틸리티 종류, 전기, 응축수, 세정용 공급관, 공기공급관, 질소공급관, 연료가스 공급관 등은 유틸리티 배관에 해당이 됩니다. 해설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가스 배관의 시공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출제 범위가 좀 나옵니다. 확인하셔서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스 공급관은 최단 거리를 설치해야 된다. 충분한 깊이로 외설해야 된다. 노출 배관을 피한다. 외국에 가면 노출 배관으로 가스를 해놓은 곳이 후진국이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문 앞을 대문 모양으로 지나가는 것도 보입니다. 벽을 관통할 때는 방식 및 피복을 해준다. 콘크리트 매설을 하면 부식이 되므로 피합니다. 슬립을 설치해서 부식이나 부식 등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곡선 배관은 피하고 직선 배관을 합니다. 루프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곡선 배관을 응용하기도 합니다. 도시 가스 배관 시공시 유의할 사항 중 잘못된 거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깊이 맞습니다.
유지 관리 가능한 경우 매설을 해주는 것이 좋다. 아닙니다. 콘크리트는 부식이 되니까 매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슬리브 묻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옥내 배관은 지하에는 배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곡선으로 배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화가스를 가열하여 기화시키는 기화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다관식, 코일식, 캐비넷식 있었습니다. 사관식까지 있습니다. 불호동관 방식은 없습니다. 불호동관 어디 쓰는 거죠? 압력계 불호동관이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LPG 배관시 주의사항. LPG 배관 내합성, 내유성 재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질관은 30m 미만이 되도록 합니다. 염불을 없게 합니다. LPG는 고무, 페인트, 유리, 구리스, 윤활유 등이 용해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LPG에 견디도록 패킹제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시 유의사항 잘못된 것은 콘크리트 매설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같은 부류의 문제입니다. 액화가스 무슨관, 다관식, 코일식, 캐비넷식, 사관식, 열관식도 있습니다. 열관식 기억하셨다가 문제 틀리지 않도록 기출문제 풀어드립니다. 가스 배관의 보온 및 보냉에 대해서 주의사항입니다. 강도, 내식, 강도, 내약 구성을 선정해야 되고요. 탈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효과적인 방법, 시공, 방청, 방습, 아스팔트 루핑, 가스관을 보온을 할 때는 두세 개의 관을 함께 보냉제로 싸면 결로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 배관은 한 개씩 따로 보냉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스 배관의 시공에 대해서 붉은 글씨로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배관의 보냉 및 보온 단열 공사 시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방금 하셨던 이론방에서 가스 배관을 보냉 단열할 때는 몇 개의 관? 한 개 관, 두세 개 관을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응축, 결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배관 지지부에 충분히 밀착시킨다. 방습 시공, 보온 시공, 진동에 대한 탈락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방금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LNG, LPG의 특성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LNG는 메탄, LPG는 프로판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LNG는 마이너스 162, 메탄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LNG는 가볍습니다. LPG는 무겁습니다. LPG는 발리량이 큰 반면에 LNG는 발리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LNG와 LPG를 일정 성분으로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가스배관의 원칙, 체단거리, 옥외 노출, 오름내림이 적을 것. 오름내림이 많으면 가스 안에 있는 수분이 고여서 가장 낮은 곳에 체류하게 되므로 가스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배관의 원칙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NG는요,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LPG는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 그래서 LPG는 가스 금지기를 아래에 달아야 되는 것이고 LNG는 가스 금지기를 위에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스 슬립 배관 경로, 본관, 차단 밸브, 미트, 코크, 소비 기구로 우리가 가스 배관을 경로합니다. 기구 배치는 사용량 예측,
배관 경로 설정해서 관경을 설계할 때 쓴다는 거죠. 고압은 1메가파스칼, 중압은 0.1메가파스칼, 중압은 1메가파스칼, 저압은 1메가파스칼. 제가 고압 중압 헷갈렸습니다. 저압은 0.1메가파스칼, 중압은 1메가파스칼, 고압은 1메가파스칼 이상에 사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압 저압을 잠깐 헷갈렸습니다. 킬로그램과 압력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스 배관의 구분은 본관은 우리 집까지 정압기까지, 본관은 정압기까지, 공급관은 정압기에서 우리 토지 경계까지, 전단 밸브까지, 내관은 밸브에서부터 우리 연소기까지 흐르는 부분을 내관, 본관, 공급관, 내관, 본관, 공급관, 내관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스 배관의 고정은 13mm는 1m마다, 30mm는 2m, 30까지는, 33까지는 2m마다, 나머지는 3m마다 1, 2, 3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1, 2, 3으로 외워주시는데 2m는 몇 mm? 33mm. 가스 계량기 설치는 지면에서 1.6에서 2m 이내 외 가스 계량기를 우리 눈높이에다 달아야 가스 계량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계량기는 불로부터 몇 미터? 2m 이상 위의 거리를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에서 33은 얼마요? 배관 고정은 2m마다 해주셔야 됩니다. 관 이염 방법. 용접 이염, 플랜지 이염. 나사 이염을 실내관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가스 누출 확인을 받고 사용하게 되므로 우리는 가스관은 용접 이염을 한다. 용접 이염을 하다 보니까 플랜지 이염까지는 가는 거죠. 종류는 글로브 밸브, 체크 밸브, 안전 밸브, 자동 조절 밸브 등이 있습니다. 단조품을 사용한다. 단조품. 단조품이 더 확실하거든요. 배관 내 누설은 화학장치의 부식을 촉진하고 유발의 원인이 되므로 가스가스를 잘 끼워줘야 됩니다. 기왕이면 플랜지 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만들어야 되면 가스가스를 잘 끼우고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설비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석유화학 설비 틀린 겁니다. 배관 내 누설은 가스가스를 잘 끼워준다. 맞습니다. 금속 재료는 수소, 탈, 환 고려하여 선정해야 됩니다. 고압용 재료에는 내식성이 크고 크리프가 강도가 큰 재료 사용한다. 크리프 강도가 큰 재료는 뭔가요? 메탈이 되겠죠. 화학 공업에 사용하는 강간의 이염 방법에는 플랜지, 나사 이염 이승이나 플랜지 용접 이염이 있습니다. 예, 나사 이염은 누설 염료가 있으므로 용접 이염에 쓰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 화학 배관에서 관의 지지는 관 지지 간격은 몇 배? 30에서 80배. 10mm 배관이면 3m에 한 개당 설치한다는 개념이죠. 곱하기 30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플랜지와 유니온 부분은 꼭 지지합니다. 플랜지와 유니온 부분은 지지해서 그 부분에서 조립 분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배관의 지지는 자중이나 진동, 일평차로 인한 신축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지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관 간격의 최대한 지지 간격으로 틀린 것은 20A까지는 1.8, 30A까지는 2.0, 40부터는 3.0, 75에는 5m 이렇게 3.0입니다. 3.0.
화학 배관 설비의 구비 조건, 배관 설비의 구비 조건, 내식성, 기계적인 강도, 열화가 없을 것, 크리프 강도가 클 것, 가공이 용이할 것. 앞에 문제, 예제 문제 봤죠? 이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화학 배관 설비, 내식성, 기계적 강도, 열화가 없을 것, 크리프가 클 것, 가공이 용이할 것. 고온고압의 부식의 종류는 탈탄, 질화, 카본일화, 황화, 산화. 몇 가지죠? 5가지입니다. 화학배관의 부식은 탄소, 탈탄, 질화, 카본일화, 황화, 산화. 배관의 지지간격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키워왔습니다. 강관은 20mm 이하는 1.8, 40까지 2, 80까지 3, 150에 4, 200이 5m. 강관, 화학배관은 동관은 잘 쓰지 않으므로 지지간격 기억해 주실 수 있죠? 잠깐 세워서 20에 1.8, 40에 2, 80에 3, 150에 4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은 5m가 되겠죠? 네. 저는 40에 2를 외웁니다. 40에 2. 나머지는 아래 위로 나누면 되거든요.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배관의 설비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내식성, 기계의 강도, 저온에서 크리프. 저온 크리프만 입으시면 안 돼요. 저온에서 크리프. 동에서 열화. 네. 탄화, 질화, 카본이라, 황화, 산화. 저온에서 크리프입니다. 고온고압에 사용되는 배관의 부식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고온고압의 부식 조건, 탄화, 질화, 카본이라, 황화, 산화. 질소에 의한 부식은 없습니다. 제가 고온고압의 화학 부식 종류, 탄화, 질화, 카본화, 황화, 산화 5가지 계속 불러드렸습니다. 배관의 지지는 자중 고려 지지 간격으로 틀린 것은 40에 2m. 40에 2m 했더니 맞죠? 네. 정답 3번. 다시 한번 관련도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화학 설비 장치의 배관 재료 구비 조건에 대하여 틀린 것은 내식성, 크리프 강도, 고온고압의 강도, 고온에서 열화가, 저온에서 열화가 없을 것. 정답 몇 번이요? 4번. 네. 가공용이, 가격 제점. 이거는 뭐 항상 정답으로 나오는 어떤 배관이나 어떤 거에서도 정답으로 나오는 배관이 되겠습니다. 이제 압축 공기 배관으로 가겠습니다. 압축 공기 배관의 공기는 용접형과 터보형, 압축기의 종류를 말씀드립니다. 용접형과 터보형. 용접형은 왕복식, 회전식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냉동기에서 압축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냉동기에서 냉면을 압축하지만 압축 공기에서는 공기를 압축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왕복식과 회전식이 있습니다. 회전식은 스크류와 스크롤식이 있습니다. 대형 식품 공장은 1년에
1회에서 2회 동안 한 달 동안 세워서 이 압축기에 대해서 공기 압축기에서 오버홀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터보형으로 하겠습니다. 터보형은 원심식, 충류식, 혼유식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터보형은 원심식 터보형도 있지만 충류식 터보형을 많이 씁니다.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전기 압축식 냉동법에서 압축기 종에 따라 분류하지 않은 것은 전기 압축식이 냉동에서 필요한 문제네요. 압축기 종류 따라서 왕복식, 원심식, 회전식 맞습니다. 교축식은 없죠. 예. 여기에 있는 냉동기가 다 맞아서 기출문제를 이쪽으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압축식 분류에서 용적식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것은 원심식, 충류식, 혼유식은 뭐다? 터보형입니다. 터보형. 압축기 분류에서 냉동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냉동기 쪽에 압축기에 관한 문제가 없어서 압축 공기배관에 압축기 종류로 기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공기 압축기에서 압축기가 있다라면 압축기는 최적식과 터보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 공기 안에는 뭐가 있죠? 수분이 있어서 분리해야 되고 냉각해야 되고 공기를 탱크해야 되고 공기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예과기가 있어야 되고 공기를 압축기로 땡기는 흡입관이 있어야 되죠. 흡입관은 필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기는 습기와 윤활유를 분리하는 장치가 분리기입니다. 후부 냉각기는 토출관이 고온으로 공기가 변함으로 압축을 냉각시켜서 수분을 제거하도록 하는 장치가 냉각기입니다. 뜨거운 공기를 갑자기 냉각시키면 공기 안에 수분이 응축을 하거든요. 그때 물만 빼내면 분리기가 되는 거죠. 밸브는 저압에는 청동제, 고압에는 스테인리스제. 스테인리스제가 비싸서 그렇지 좋습니다. 공기 탱크, 공기를 넣어서 챔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에는 에어 리시버라고 하고 덕트에서는 챔버라고 하는 겁니다. 공기 여과기 에어 필터, 공기 흡입관은 실린더 면적의 2분의 1 정도를 공기 흡입관으로 배관을 선정해야 좋습니다. 압축 공기 배관에서 토출관에 접촉해 고온에서 전기를 함유한 압축가스를 냉각시키고 분리기에서 수분을 돕도록 하는 것은 후부 냉각기. 우리가 감속기를 쓸 때도 가열해서 냉각시키는 방식을 씁니다. 공기 수송관에서 분리기의 설치 위치는 분리기는 압축기 다음에 공기 수송기 맨 끝에 공기 안에서 응축수가 생기면 그 부분을 별도로 중앙냉각기 후부 냉각기에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공기 수송기 압축기의 맨 끝에 설치해서 공기 분리기를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압축기 출구 지점 중간 냉각기와 후부 냉각기에 연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기 수송의 압축기의 맨 끝에 설치합니다.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배관용 공기기구 안전수칙. 밸브는 천천히 연다. 안전제에 유의한다. 방진 안경을 사용한다. 활동부에는 그리스를 주입하여 작동되도록 한다.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공기기구를 사용 시에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뭐라고요? 틀린 거다. 천천히 연다. 맞습니다. 제에 주의한다. 맞습니다. 방진 안경을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활동부에는 그리스를 칠해주고 주입하여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